네, 안녕하십니까. YJ 유튜브 YJ입니다. 네, 오늘은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좀 공개된 자료 중에서 되게 좋은 자료가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시간을 마련했고요. 이 내용이 좀 길어서 한 3편 정도로 나눠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세부 자료는 들어가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한번 또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지금 하나은행인 하나금융경영연구소로 검색하시면 거기 들어가서 거기 공개 자료 중에서 국내 데이터 센터 산업, AI와 ESG 사이에서 길을 잃다라는 데이터 센터 관련 자료고요. 최근 3월에 발행한 자료니까요. 내용도 되게 물론 로우 데이터는 또 좀 옛날 것도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발간한 되게 좀 따뜻한 핫한 자료니까요.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공부하는 대체 투자 관련 분들이시나 아니면 에코닉스나 이런 데이터 센터 리츠 투자하실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내용은 이렇게 쭉 있고요. 개요 부분 볼까요? 네.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라는 게 여기서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이름이 데이터 센터라고 하니까 항상 하드디스크 같은 저장 온리의 느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장만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저희 컴퓨터처럼 CPU가 있고 저장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도 있고 데이터 저장도 할 수 있고 그런 컴퓨터 같은 전반적인 영역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서 예를 들어 AI 관련 그런 서버라면은 저장보다는 또 뭔가 돌아가는 연산 부분이 있을 거고 GPU가 또 많이 달려 있을 거고 어쨌거나 온리 데이터 저장 같은 한정은 아니고요. 데이터 저장뿐만 아니라 증권 관련 서버 같은 경우는 증권 관련 거래를 빠르게 처리하는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프라긴 한데 과도한 전력 사용 및 발열이 사실은 이슈가 돼요. 전기를 엄청 많이 쓰고 열이 엄청 많이 나요. 열이 난다는 얘기는 열을 다시 재활용하지 않는 이상은 비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발생된다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 친환경이다라고 말할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꼭 필요한 거고요. 네, 옛날에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가 돼서 카카오톡 쪽이 또 다 막혀서 큰일이다. 사실상 이것도 인프라스트럭처니까 좀 보안 잘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했었죠. 그런 얘기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국가 재난 상태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 정도의 리마인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의 정의 및 구조. 데이터 센터는 이 말대로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가 저장 장치잖아요. 저장을 하기도 하지만 또 네트워크 연결도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서버 자체도 필요한 거고 어쨌건 하나의 저장 장치가 아니라 하나의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장비를 모아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결국은 이거죠. 서버 등의 IP 장비가 집적된 컴퓨팅 스페이스죠. 사실은 데이터 센터. 근데 얘가 열을 엄청 많이 내니까 저희 컴퓨터에도 팬이 있듯이 냉각 시설이 필요하고 당연히 두 개에다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 공급 시설이 필요해서 이런 서포팅 인프라까지 포함해서 서포팅 인프라와 컴퓨팅 스페이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데이터 센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보시고요. 또 다른 것보다는 그림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외부에서 전기가 들어와서 거기서 사용을 하고 하지만 또 뭔가 정전이 되면은 UPS라는 것으로 임시 사용을 하면서 또 정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내부 발전기를 보통 가지고 있어서 발전기를 돌려서 또 신규 전기를 생성해서 그런 정전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든 좀 셧다운 되지 않게 버티는 그런 설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전성 관리 분류. 요런 분류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은 이거는 외형적 규모에 따른 분류가 초소형부터 하이퍼스케일, 메가 하이퍼스케일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건 보통 서버 렉 수라고 해서 렉의 개수로 하는데 이런 데이터 센터 규모 이 자체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근데 티어 부분이 그나마 더 오히려 말이 많이 나오는 더 부분이긴 하고요. 크게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티어 1으로 갈수록 싸죠. 꼭 필요한 것만 있는 거고 티어 4로 갈수록 어떠한 재난 상태, 전기가 끊겼거나 어느 물리적인 기기 고장이든 했을 때 예비 설비들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강화되는 게 티어 4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지금 보시면 전기 자체가 티어 3가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은 이중으로 전력이 공급되고 내부의 전기 공급도 이중 배선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끊겼을 때 반대쪽 배선을 통해서 다시 전력 공급을 하면서 이 운영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물론 둘 다 끊기면 또 UPS 돌아갈 거고 다시 발전기도 당연히 있는 거긴 한데 이게 지금 약간 병렬로 이런 전력 공급 시설이 갖춰져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제반 시설들도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하나씩 더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티어 4로 되면은 완전한 분리란 얘기도 있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물품들을 2N, 2배를 갖고 있어요. 2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고가 완전 전소라는 말은 여기 쓰지 않겠지만 시설이 다 작살 났을 때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어떻게 보면 퍼펙트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결론은 이렇게 주로 티어 3급 이상이 선호되긴 해요. 이게 지금 주로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 금융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로 티어 3급 이상을 쓰고 있고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고 있고 글로벌리 인정되는 그런 구분이라고 해요. 네. 당연한 건데 티어가 높을수록 좋잖아요. 예비 부품이 2배로 들어가고 또 병렬로 굳이 사고 나기 전까지는 2배가 필요 없는데 모든 시설이 병렬로 들어가면 당연히 훨씬 비싸겠죠. 쓰지도 않는 시설을 평소에 더 준비하는 거니까 효율 면에서 당연히 정상 상태에서는 티어 1이나 티어 4나 퍼포먼스는 똑같겠죠. 근데 이제 어떤 낮은 확률로 어떤 사고 났을 때 이쪽 애들이 그 대응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적이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완전 아니지만 꽤 완전히 안전한 티어 4는 너무 비용 낭비가 심해서 티어 3 정도가 어쨌거나 그런 중간에서 합의된 정도 수준의 그런 레벨이라고 생각돼요. 또 보시면은 오피스랑 비교를 했네요.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당연히 데이터 센터가 자기가 쓰려고 지은 게 있고 자기가 쓰려고 지은 건 아니고 지어서 운영하면서 누군가에게 임차를 주는 코로케이션 방식이 있겠죠. 보시면은 자기가 쓰는데 이거 옛날에 이거예요. 옛날에는 오피스 안에서 건물 오피스 안에서 일정 공간 안에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서 서버나 이런 거 통해서 시설을 운영했었는데 여기는 아까 말한 병렬 전기 이런 거나 별도의 UPS 좀 강력한 UPS 별도 발전기를 요거만을 위해 설비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실제는 오피스 빌딩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쓸 수 있는 전용 데이터 센터를 하게 됐고요. 주로 그러고 그렇지 않더라도 또 어쨌거나 건물 하나를 통으로 쓰려면 정말 규모가 커야 되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한 층 아니면 일부 공간을 쓰는 그런 또 기업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직접 누군가가 소유하고 운영해서 임대차를 주는 그런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 쓰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직접 운영이 아마 이게 코로케이션으로 직접 둘 다 코로케이션으로 되어 있네요. 직접 운영하면서 개발자가 자기가 직접 운영하면서 임대를 주고 리테일 홀세일이라고 하는데 리테일이 개인은 아니죠. 데이터 센터를 개인 사업자 개인이 직접 임차해서 거기를 쓸 만큼 그런 엄청난 보안이 필요하고 안전 설비가 필요한 그런 개인은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소형 그런 기업들 홀세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대규모 기업이면서 여기는 오히려 좀 더 자기 맞춤형 설비들을 아마 내부에 넣게 될 거고 여기는 규격화된 렉 부분에서 각자 기업들이 자기가 필요한 부품들을 좀 넣는 그런 식이라고 생각돼요. 약간 그런 컴퓨터로 치면은 이 케이스가 다 되고 파워 서플라이랑 이런 거 다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설비들이 조금 더 안에 들어있다고 해야 되나요? 홀세일로 가기 전 리테일이면 그래서 거기에 CPU랑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이제 각자 자기들이 들어오는 게 좀 리테일이라고 할 수 있고 홀세일은 본인 맞춤형으로 반짝반짝하게 물 흐르고 슉 해서 자기 전용으로 하는 게 홀세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마스터리스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실제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소유자들은 소유만 하고 운영은 제3자한테 운영을 맡겨서 이 운영자가 실제 관리를 하게 되겠죠. 뒤에 그 부분은 좀 더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뭐 한번 읽어보기 괜찮을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킬로와트당 얼마라고 써요. 보통 전기량에 대한 단위로 부과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피스는 평당 월 얼마, 뭐 이거 10만 원보다 요즘 더 비쌌을 것 같은데 평당 월 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면적에 대해서 주면서 실제 뭐 100평을 임대차 계약을 했지만 전용률은 50%여서 실제 오피스 공간으로는 50평만 사용하고 남은 50평은 뭐 공용 공간이나 이런 거다. 이런 개념에서 전용률이 높은 쪽이 좀 더 뭐 효율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사용 전력량에 좀 비례해서 요금을 내는 그런 방식이에요. 과금 방식이 그렇게 되고요. 당연히 별도 구약은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데이터 센터 자체의 어떤 퀄리티 있는 유지가 당연히 중요할 거고 정전돼서 날아가고 이러면 당연히 뭐 페널티 부분들이 발생하겠죠. 결국 퀄리티 있게 유지하는 게 그 데이터 센터 운영자, 소유자의 의무이죠. 네, 그런 거고요. 외부 간판, 노출 지향이 돼요. 그래서 오피스 같은 경우는 오피스 건물 맨 위에 자기 회사 이름 누구 뭐 임대차 제일 많은 공간을 쓴 회사가 여기다가 돈을 좀 더 내고서 오피스 소유주한테 자기 회사 이름을 붙이곤 하는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실제 누가 여기를 쓰는지에 대해서 뭐 정확히 오픈이 되면은 뭐 외부 공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대요. 이게 지금 데이터 센터에 누구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데이터 센터에 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광고 효과는 거의 없는데 누구 한정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 한다면은 뭐 어쨌거나 그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기업에 대한 데이터 공격 그런 타겟이 될 수 있어서 굳이 이 데이터 센터에 누가 쓰고 있다라는 것을 뭐 외부 간판 등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노하우 같은 것도 부족하죠. 아직 많이 안 지었으니까. 네. 그러고 뭐 어쨌거나 뭐 열 효율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가 돼야 할 니즈가 있는 상태예요. 네. 산업 동향을 보시면은 지금은 요거 쭈루룩 가는 것보다는 한번 볼까요? 지금 기존에 뭐 옛날부터 뭐 인텔 나오고 애니악 나오고 이러다가 데이터 센터 나왔는데 에크닉스랑 디지털 리얼티가 저희 그 데이터 센터 관련 리츠 전 세계 1위, 2위죠. 네, 얘네들이 1위, 2위고 정말 뭐 이런 거를 공부하다가 너무 관심 있어 투자하고 싶으면은 이쪽 리츠에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사용량에 대해서는 드디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뭐 지금 구글 그리고 또 뭐죠 마이크로소프트 요즘에 이제 오픈 AI 애들이 또 전력 소모량이 매우 많아서 AI 관련 서버의 니즈도 요즘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아 퍼시픽 쪽은 공급량 티어 1 시장이면은 여기 써 있죠. 도쿄, 홍콩, 싱가포르, 시드니에서 부분도 뭐 공급이 열심히 이렇게 되고 있다. 공실률은 내려가고 있다. 뭐 그런 뭐 긍정적인 우상향의 시장을 보이고 있다는 느낌이고요. 국내 데이터 센터는 비상업용이 아마 본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인 것 같고요. 보시면은 비상업용은 여기 크게 안 늘었죠. 어느 시점부터 자기 자체의 소유 용량은 좀 거의 늘지 않았고 상업용 부분 외부에 임대차를 주는 실제 뭐 아까 말한 운용사가 직접 운영하면서 주던지 아니면 소유주가 소유만 하고 운용사까지 고용을 해서 뭐 임차를 주던지 그런 지금 외부 상업용 목적의 데이터 센터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